안녕하세요. 오늘의 UFC입니다. 오늘 주제는 8월 22일 금요일에 열리는 로드 투 UFC 네 번째 시즌 4강전입니다. 한국 선수는 총 4명이 출전하는데요. 토너먼트에 3명 그리고 원매치가 1명입니다. 먼저 토너먼트에 살아남은 한국 선수들입니다. 패더급의 윤창민과 세바스찬 살레이의 경기가 네 번째로 예정돼 있고요. 라이트급의 박재현 대 돈 마르판 이번 대회 6번째 경기로 배정돼 있고요. 또 라이트급의 김상욱이 런 야웨이를 상대합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원매치에 장윤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웰터급으로 호주의 키트 캠벨이라는 선수와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는 이번 대회 오프닝 매치로 잡혀 있습니다. 윤창민은 아오이진에게 3대0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습니다. 박재현은 잭 베커에게 2라운드 파운딩 TKO 승리를 거뒀고요. 김상욱은 일본의 카미야 다이치에게 2라운드 파운딩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의 선수들보다는 상대들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번에는 상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민 선수의 상대인 세바스찬 살레이에 대해 얘기해보죠. 31살입니다. 8강전에서 가장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 살레이인데요. 살레이는 바알공 제러이스를 판정승으로 잡고 4강에 올랐습니다. 일단 9승 1패 8연승 중이고요. 7승이 판정승입니다. 이 전적에서 보이듯이 재미있는 경기를 하기보다는 포인트 싸움을 하는 안정지향적인 파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호주 이터널 MMA 패더급 챔피언 출신입니다. 가라테가 기반이고 가라테가 검은띠 그리고 주짓수가 보라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타이밍과 푸도크가 강점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지난 경기를 보고 한마디로 이 선수를 정리하자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빈틈이 많지 않은 육각형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도 잘 잡았고요. 공격 타이밍도 잘 읽는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너무 영리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바알공이 답답해서 테이크다운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이걸 다 막아냈죠. 3라운드 중반이 넘어가서야 처음으로 테이크다운을 허용했는데 경기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때 경기력이 재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워낙에 빈틈이었고 딱히 단점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라 괜히 호주 이터널 MMA 패더급 챔피언이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때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가 굉장히 패더급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로 많이 올라갔죠. 윤창민 선수를 상대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윤창민 선수도 비슷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판정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아니면 윤창민 선수가 뭐 특별한 전략을 준비해온 게 아니라면 판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재현의 상대 돈 마르판입니다. 25살 호주 출신이고요. 7승 2패 전적을 갖고 있는데 호주에서 조용하게 실력을 쌓아온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2패는 모두 퀼런 살킬드라는 선수에게 당했는데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3연승 중이고요. 전적에서 보자면 이 선수는 서브미션이 강점입니다. 7승 중에 3승이 서브미션이고 키는 180인데 리치가 191로 굉장히 긴 리치를 갖고 있습니다. 돈마르파는 8강에서 에페비가 야닉 유지 라이트급의 굉장히 우승 후보였는데 이 선수를 판정으로 잡고 4강에 올랐습니다. 일단 이 선수는 그래플러입니다. 주짓수 브라운벨트고요. 주짓수 대회에서 딴 메달이 50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17살에 MMA에 입문하고 전향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훈련했을 정도로 재미를 붙였다고 해요. 나는 MMA 그래플러라고 스스로를 칭하고요. 호주 내에서는 그래플링 실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롤 모델도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라고 해요. 원래 이 선수는 초창기에는 연속적으로 서브미션을 노리는 선수였다고 해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경험이 쌓이면서 포지션 장악과 함께 타격으로 경기를 끝내는 방향으로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전진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케이지에 몰아넣고 케이지 레슬링이나 그래플링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클린치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클린치에서 상대를 케이지로 몰고 가서 케이지 레슬링으로 가고 그라운드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주도권을 잃었을 때는 급격하게 이런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감을 좀 잡지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몰리면서 타격을 많이 허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약점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보여주는 게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 토너먼트
토너먼트와 관계없이 향후에 UFC에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8강전을 보면은 이 선수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긴 리치를 잘 활용하고 힘이 좋아서 클린치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클린치하고 케이지로 몰고 가서 그라운드로 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주짓수 실력자답게 상위 포지션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선수를 상대로도 크게 전략이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적극적으로 전진 압박에서 그래플링 싸움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딩은 그래플링보다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주도권을 잃었을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박지현 선수가 케이지 중앙을 장악하고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돈마르파는 야닉을 이기고 다음 상대들한테 해줄 말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누구든 압박해서 엘보우로 커팅을 해주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선수의 상대인 런 야웨이입니다. 27살의 중국 선수고요. 중국에서 주목하는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산타를 수련했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을 갖춘 타격가이고요. 9승 중에 KO가 6회, 서브미션이 이외로 PEC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5연승 중이고요. 이 선수는 한마디로 진짜 공격적인 선수예요. 아무래도 타격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타격이 빠르고 정확하고요. 1차전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데니 다파였습니다. 이 선수를 상대로도 경기가 오래 가지 않았죠. 타격으로 흔들고 길로틴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타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격을 걸었고 조금 빈틈이 보이니까 바로 길로틴을 걸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다만 이 선수도 산타 출신이고 MMA로 전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서브미션 이해도가 타격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상욱 선수가 전면전을 피하고 특유의 매미권으로 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성 선수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RTU 원매치입니다. 이기더라도 UFC 진출은 보장할 수 없는 그 경기입니다. 하지만은 UFC 진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매치라도요. 김한슬 선수를 이겼던 누얼라지가 대표적이죠. 누얼라지는 원래 이번에 중국 대회에 출전 예정이었는데 UFC와 계약하면서 이번 상하이 대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RTU 대회 코메인 이벤트로 배치가 됐습니다. 상대는 호주의 키트 캠벨이라는 선수입니다. 15승 7패의 전적을 갖고 있고 3연승 중입니다. 호주 지역에서는 웰터급 2위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선수는 원매치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로드 투 UFC에서 일본의 사토 쇼고를 1라운드에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원매치이지만 2연승을 한다면 분명히 UFC와 계약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이 선수는 15승 중에 PEC가 11승으로 마찬가지로 PEC 비율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이 선수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고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자주 우승을 했습니다. 유도를 하다가 MMA로 전향한 케이스죠. 다만 경기에서는 유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타격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이 선수는 좌우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타격을 퍼붓는 하이 볼륨 스트라이커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콤비네이션에 킥을 섞기도 하고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른손 카운터입니다. 상대가 킥을 찰 때 카운터를 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수의 단점도 아무래도 방어인데요. 해외 매체들의 분석을 보면은 케이지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디펜스 모두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위 레벨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이 나왔죠. 장윤성 선수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의 그런 공격적인 러쉬나 그런 한 방을 조심한다면은 승산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성 선수에게는 영리한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TU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의 시즌에서 모두 한국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시즌 1에서는 박현성과 이정영,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이창호, 최동훈과 유수영이 우승을 하고 UFC 계약을 따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윤창민 선수가 이기는 건 당연하고요. 라이트급에서 김상욱 선수와 박재현 선수가 결승전에 함께 진출하는 거겠죠. 그리고 RTU 다음 날에는 유수영 선수가 UFC 상하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조니 워커와 장민양의 메인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요. 유수영 선수는 언더카드에서 샤오롱 선수와 경기를 합니다. UFC 2연승 도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